서대문역 시내버스 돌진 13명 부상.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될까?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와 건물로 돌진해 13명이 다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 상황, 목격자 증언, 버스 기사 상태, 조사 방향과 함께 도심 버스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한낮 도심, 버스가 인도로. 한낮 도심 한복판, 출퇴근의 출로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갑자기 버스가 인도로 밀고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2026년 1월 16일 오후 1시 35분쯤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이야기할 서대문역 버스 사고입니다.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한 시내버스가 중앙분리대를 긁고도 서지 못한 채 인도와 교통섬을 그대로 밀고 나가 건물에까지 들이받으면서 최소 13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적색 신호였는데 계속 달려들었다. 교통섬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내버스 돌진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드러난 교통사고, 원인 단서와 함께 앞으로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역 버스 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서대문역 버스 사고의 기본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월 16일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서대문역 인근 도로에서 한 노선의 시내버스가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먼저 긁고도 정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돌진했습니다. 버스는 교통섬 역할을 하는 인도를 그대로 밀고 지나가 근처 건물 외벽까지 들이받았고, 현장 사진으로도 버스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내버스 돌진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총 13명 부상,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입니다. 중상자들은 인도에 서 있다가 버스에 직접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 인도 위 보행자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 외 10여 명이 탑승 중이었고, 교통섬과 주변 인도에 있던 시민들도 함께 사고를 당하면서 보행자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목격자들이 본 순간 안 멈추고 그대로 달려들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증언은 서대문역 버스 사고 당시 긴박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목격자는 은평구 방향 독립문역 쪽에서 오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긁었는데도 안 멈추고 갑자기 교통섬 인도로 들어가 그대로 쭉 밀고 건물까지 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버스가 계속 달려나갔고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달려들었다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상황이라 직진 대신 급하게 좌회전을 꺾은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증언들을 종합하면 시내버스 돌진 직전부터 차량이 정상적인 제동과 조향을 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교통섬에는 23명 정도가 있었고 주변 인도에도 더 많은 보행자들이 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심 교차로 한복판에서 버스 한 대의 이상 행동만으로도 이처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서대문역 버스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고를 넘어 보행자 안전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아니지만 남은 교통사고 원인들. 그렇다면 이 서대문역 버스 사고의 교통사고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버스 기사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약물 복용 여부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약물이나 건강 상태 혹은 차량 결함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목격자들이 적색 신호에도 계속 달려나갔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순간적인 판단 오류나 졸음운전, 브레이크 고장, 페달 오조작 등 복합적인 교통사고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다른 지역에서도 시내버스 돌진 사고가 반복되면서 고령 운전 기사 비중, 장시간 근무, 차량 정비 시스템, 비상 제동 장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서대문역 버스 사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버스 안전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교통섬, 정말 안전한 공간인가? 이번 서대문역 버스 사고가 주는
또 하나의 큰 메시지는 보행자 안전의 취약성입니다. 사고 당시 중상자 2명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가 인도와 교통섬에 서 있다가 버스와 직접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와 교통섬은 차량 흐름에서 분리된 안전지대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가드레일이나 안전석, 방호벽 등 방어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형 차량 시내버스 돌진 앞에서 거의 무방비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도심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은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와 승객이 모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규모가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대문역 버스 사고를 계기로 교통섬 구조와 인도 방호시설을 재점검하고 대형 버스와 물차의 돌출을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전자가 조심했어야 한다 해서 끝나지 않고 구조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도시 설계가 이루어져야 비슷한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버스 한 대가 보여준 위험, 구조를 바꿔야 줄일 수 있다. 정리하면 서대문역 버스 사고는 한 시내버스가 중앙분리대를 긁고도 멈추지 못한 채 인도와 건물까지 돌진해 13명이 다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매우 심각한 시내버스 돌진 사고입니다. 버스 기사의 음주 정황은 없었지만 약물 건강, 상태 차량 결함 등 다양한 교통사고 원인 가능성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인도와 교통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보행자 안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원인 규명과 개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대형 버스 운전 환경과 정비 시스템, 비상제동 장치 도입, 교통섬 인도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 논의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번 서대문역 버스 사고가 단발성 뉴스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걷고 기다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시청자 여러분도 평소 버스 정류장 교통섬에서 주변 차량 움직임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